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너무 더워, 요즘.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번에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건축법 형태의 뒷부분과, 그 다음에 주택법 형태의 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택법 마무리하고, 농지법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면적과 높이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면적과 높이. 자, 첫 번째 1번 봐보세요. 자, 일단 피난, 아이, 노인, 장애인, 일상생활시설 등을 위한 시설. 자, 여기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야기 쭉 들었을 때, 자, 피난, 아이, 노인, 장애인, 일상생활시설을 위한 시설. 자,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딱 이거 하나야. 면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하늘에서 수평 투영 면적으로 면적을 계산하겠죠? 근데 약간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저 튀어나와 있으면은 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 건축법 위반이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올 때 쭉 반드시 내려와 버리니까. 근데 안에는 텅 비어 있잖아. 그럼 이게 꺾어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본적으로 몇 메타 후퇴한다? 1m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을 하던 건축 면적을 하던 튀어나오면 1m 후퇴 시켜버리면 돼요. 다른 건 의미 없어. 그냥 그렇게 딱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붕이 좀 많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한옥은 2m, 사찰은 4m, 축사는 3m, 충전소는 이 시대의 거니까 2m. 이렇게. 자, 그래서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다. 자, 세 번째는 요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죠. 연면적. 근데 연면적은,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연면적은, 오리지널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해야 돼요.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이 있어요. 그렇죠?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은 이때는 지하층 빠지고 지상층 빠지고 고층 피난시설 빠지고 그리고 경사지붕 대피공간 빠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층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몇 메타마다 하나의 층이나 있죠? 4m마다 하나의 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높이. 그죠? 높이. 3층짜리 건물 위에 물탱크가 있고 피레침이 있으면 그 높이가 12m라면 그러면 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뒤에 얹어져 있는 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바로 건축 면적의 10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건축 면적의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1만큼이 된 이하면 빼고 몇 메타까지 빼준다? 12m까지 빼준다. 아시겠죠? 12m까지 빼준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상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문 규정은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명문 규정이 기억되면 그 다음 단계 여기 좀 숨어 있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하나씩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일조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일조권 확보. 근데 일조권 확보라는 것은 햇볕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햇볕을 봐야 되는 공간은 딱 두 종류 공간밖에 없다 그랬지. 그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주거지역 안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밖에 없어. 다른 데로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경우에서 또 하나 같이 기억할 게 있어. 이 숨어있는 의미가 바로 두 동 있었지, 두 동. 그치? 두 동, 이러잖아요. 자, 두 동 간의 거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했죠? 거리에 의해서 높이가 조정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두 동에서는 원래 2배 이하로 재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2배 이하로 재야 되는데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곳이 있어. 비싼 땅. 그게 두 동이니까 2개가 나와야 된다 했죠. 바로 상업지역. 그때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두 동 간의 거리의 일조권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동 간의 문제에서도 하나 더 본다면은 너무 낮아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몇 층이야? 2층이야. 그러면 높이로 계산하면 몇 메타이야? 8m이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번 문장, 7번 문장. 자, 이 문장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을 때 출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라는 건 아니고 몇 개만 익숙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건축협정은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합친다 그랬지. 그러니까 건축물을 합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전원의 합이 있고 폐지는 과반수. 근데 결합 건축은 건축물을 빌려준 거라고 그랬죠? 층수를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은 합의할 때도 전원, 폐지할 때도 전원. 아시겠죠? 자, 근데 특별 건축구역은 희한한 건축물을 짓는다 있어요. 그죠? 우주선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그럼 우주선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무 곳이나 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이때 지정의 예외가 나와 있는데 그 지정의 예외는 크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본다고? 접계, 보자. 접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자, 여기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 대상이 아니다. 자, 특별하면 몇 년 나온다 그랬죠? 5년. 그쵸? 자, 또 여기서 하나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게, 그럼 특별 건축구역에서는요, 통합 적용할 수가 있거든. 그 특별 건축구역은 희한한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통합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 그럼 특별 건축구에서 통합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희한한 건축물이 있으면 관광지야. 관광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보통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주차장 따로 지어야 되고 미술품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공개 공지인 공원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 했죠? 자, 근데 통합 적용은 그 세 개를 다 합쳐버리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공원 안에다가 주차장과 미술품 통합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통합 적용 나오면 공원, 미술품, 주차장은 통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배제 규정도 있긴 있습니다. 배제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배제 규정 관련돼서 뭐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관련된 문제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추가되는 게 일조권과 관련된 문제, 적용과 관련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공지와 관련된 문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자,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8번째는 이행강제금이에요. 자, 근데 이행강제금에서는 바로 우리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이행강제금이 2번 나와. 그럼 농지법의 이행강제금과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이 같으면은 뭐 한 번 공부하면 끝나겠죠? 둘이 다르면은 차이점을 공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차이점의 근거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부자들이야. 부자들이니까 한 번 뺐으면은요, 그냥 그러려냐고 돈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뺏는다? 2번을 뺐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부자들인데 급수가 좀 달라. 건물이 좀 큰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건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급수를 4단계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급 체제가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그 계급 체제는 허, 용, 건, 신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허, 용, 건, 신에서 100, 90, 80, 70 이렇게 순서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1제곱미터당 어떤 금액이 적용되면 그 금액의 절반에서 100%, 절반에서 90% 이렇게 구성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새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뭐하고? 징수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철거를 했대. 근데 보내려고 한 건 아직 안 보냈잖아. 그건 뭐예요라고? 중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낸 것은 징수해라.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익힘장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면적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면적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일단은 이런 기업번과 같은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기업번 같은 거 보면은 자, 태양열의 주된 에너지원을 이용 여기를 딱 읽은 순간에 뭔 말인지 몰라. 그렇죠? 근데 뒤에 가서 봤더니 내력벽에 뭘 한대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대. 뭐가? 면적은. 면적은 무슨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중심선 기준 맞죠? 그럼 맞는 거지. 여기서 물어본 것은 바로 이 중심선이냐 내부선이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예요. 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은 공동주택인데요. 자,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자, 이것은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런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없어도 되는 거냐, 이거 갖고 계속 장난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아주면 되죠. 특히 그 노대, 발코니 같은 건 그건 1.5m를 빼고 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디귿번인 경우에는요, 일단 여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연면적. 연면적은 지하층 포함한다 그랬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하랬어요? 용적률이야. 그럼 용적률이 빠져야 되는 게 있었죠. 자, 그 빠져야 되는 것 중에 바로 피난 안전구역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여기는 빠지는 부분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자, 니을번 보세요. 니을번은 일조권 문제네? 일조권과 관련되면은, 자, 두 개가 들어간다 했지. 뭐하고 뭐 들어간다 했어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그러니까 출제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고. 다른 데는 관심 없어. 알겠죠? 다른 데는 관심 없는데 법조문이 이렇게 길게 써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문구를 만든 거예요. 말이 되게끔 그냥 들어가는 하나의 부사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미음번은 어떤 상업지역 나왔어요? 일반 상업지역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봤더니 아는 단어 나와 있지. 뭐 나와 있어? 두동. 그쵸? 그럼 두동 나오면은 일반 상업지역은 두 동의 높이 제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 나와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업지역 낮아도 마찬가지고 2층 이하 나와도 마찬가지고 높이 8m 이하 나와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옳은 문장은 지금 기억번 문제, 디귿번 문제, 그리고 리을번 문제 이렇게 세 개가 옳은 문장이구나 라고 찾아주게 되는 거죠. 자, 19번은요. 일단 여기는 바로 우리가 특칙과 관련되어 있는 보칙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자, 이거 자연공원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근데 자연공원하고 뭐하고 문제가 있냐면 특별 건축구역이 나왔네. 그러면 자연공원하고 특별 건축구역은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지정될 수 없다. 자, 니은번은요. 쭉 읽어봤을 때 아는 단어는 뭐예요? 건축협정이야. 대표자. 그럼 안 돼. 알겠죠? 대표적이 아니라 건축협정. 여기서 우리가 아는 단어는 건축협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건축협정 딱 나온 순간에는 체결이냐 폐지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쭉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 폐지 나와 있어. 폐지 나오면은 또 뭐하고 친하다 있어요? 가서 빨리 과반수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맞지. 그래서 건축협정, 폐지, 과반수. 그럼 맞는 문제예요. 자,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은 지금 이행강제금. 자, 아는 단어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인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뭘 한대요? 용적률을 초과한대. 그럼 용적률 초과하면은 허, 용, 건, 시. 두 번째 단계네? 그럼 100,
90이잖아. 그럼 80이 아니라 얼마예요? 90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1제곱미터 당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여기는 이제 바꿔치기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이 부분을 보고 저게 뭐지? 나오면 당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리을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는 단어는 여기에 있네요. 뭐?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인데 이행을 했대. 근데 이미 뭐 했어요? 부과가 됐대.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징수하여야 한다, 중지하여야 아니죠? 보낸 것은 징수하라 그랬잖아요. 자, 미음번. 미음번은요, 분쟁이에요, 분쟁. 아는 단어는 분쟁입니다. 자,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일단 피해를 입어야 돼. 두 번째는요, 분쟁과 연관을 시키려면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 동등해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마동성하고 붙을 때 마동석이하고 싸우는 애들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붙는 거야. 한 대 맞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붙어. 왜? 질 걸 아니까. 그러면 결국은 질 걸 아는 사람하고는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지. 그럼 결국은 이 분쟁과 관련된 것에 행정청이 바로 이 마동석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청은 다 빼야 되겠지. 그래서 행정청의 역할을 하는 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있죠. 허가권자, 신고수리권자, 지도원. 아시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허가권자. 얘하고는 못 붙은다고. 붙어봤자 깨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는 니은번하고 그리고 디귿번. 요 두 개의 디귿번 틀렸네. 니을번. 니은번 맞고, 기역번도 맞네요. 기역번 될 수 없다 그랬고, 니은번 맞고. 그럼 두 개 문장이 기역, 니은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맞는 문장, 디귿, 리을, 미음 틀린 문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건축법이 끝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우리 주택법. 주택법이라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것은 뭘 근거로 파악할 건가 봤더니,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이게 단독주택이야. 그럼 단독주택은 뭐가 있었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일부는 공동주택이야. 자, 그럼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뭐가 있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니지. 기숙사는 어디 들어갔어요? 준주택. 노주택. 자,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주택은 토지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단지 그러면은 토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 자체가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단지라는 말을 써도 주택 단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포함돼서 전체를 다 주택 단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승인과 허가가 있어요. 근데 승인은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공장에서 두 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허가는 원래는 한 개로 나와. 그걸 내가 쪼개가지고 몇 개를 만든다 했어요? 두 개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리모델링 형태가 된다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이건 리모델링이야. 그러면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몇 개로 나온다고요? 두 개로. 근데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원래
한 개야. 그걸 내가 몇 개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형태에서 한 개로 만들 때 이게 베란다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는 아예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아예 만들 때부터. 근데 여기는 만들 때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를 화재가 일어나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뭔가 연결되는 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결이라는 형태의 문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이 보시 있으면은 연결문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베란다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연결문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때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안전 기준만 적합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방이나 구조 형태에서. 그래서 이때는 안전 기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승인인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연결문이 만들어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게 기준이 약간 다른 겁니다. 설치 기준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는 두 개로 나눌지 세 개로 나눌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존을 포함해서 몇 개까지 해라? 두세 대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있지. 구분 소유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이제 조금 생기면 뭐가 있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걸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생길 거냐나. 자,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도 기준이 있고 동도 있겠죠? 근데 세대 승인을 받으면은 어디는 많이 만들고 어디는 적게 만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기준이나 하든 동을 기준으로 하든 전부 3분의 1에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허가 기준은 달라. 내가 만들거든. 내가 만드니까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아파트 측 입장에서는 적게 만드세요,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은 그냥 똑같이 3분의 1 기준을 두는데 전체로 가서는 10분의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이네. 자, 세 번째 국민주택부터 먼저 볼게요. 세 번째 국민주택은 국가자금 플러스 85제곱미터인데, 그런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얼마라 그랬죠? 100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을 기준한다? 네, 부서. 중심선 아니에요? 그렇죠? 동마다 평수가 다 다르다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부선을 기준한다. 들어가서 벽 잡고 돌아가 봐야 우리 집보다 더 큰지 안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한테는 30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거하고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민가 자금이 부여되는 거고 국민주택은 국가 자금이 부여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소형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고 단지형 다세대 연립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형 다세대 연립은 4층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몇 층까지 허용해 주겠다? 5층까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형과 단지형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소형만 예외가 있죠. 주인집 하나, 85제곱미터 초과된 거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고등학교 학부모도 있고 대학 학부모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큰 방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60 이하야. 60보다 더 큰 거, 60 초과된 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이 섞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자, 부대는 필요한 거, 복리는 편리한 거, 기간은 연결이 필요한 건데 간선은 반드시 무슨 글자 나온다 했어요? 연결. 자, 주택단지는요, 8 또 20일 이상이면은 어떻게 한다 했죠? 단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공구는 300세대, 분할은 600세대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에서 숨어있는 의미는 리모델링 하나 배웠었죠?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고 증축 두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대수선인 경우는 몇 년 있다 할 수 있다 했어요? 10년. 증축은 15년이에요. 그래서 증축은 15하고 친하다 그랬지. 그죠? 15년, 15%, 15층. 그래서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증축되고 15층 미만이면 2개 층까지 증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법 용어 정리는 많이 출제되면 2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20번. 주택법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죠? 자, 근데 첫 번째 기억을 잘 봐보세요. 지금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딱 이거 듣는데 지금 무슨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택법이잖아. 그럼 주택법에 공동주택이 딱 나오는 순간에는 뭐가 없다고 사실 알면 돼. 기숙사 없다. 그래서 기숙사는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택법상 시행령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이걸로는 절대 틀리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중에 공동주택이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빠진다 이 소리예요. 자, 니은번은요. 허가를 받으면 자, 허가입니다. 허가. 그렇죠? 허가. 승인 아니야? 허가. 자, 허가는 리모델링이지. 리모델링의 경우에서 3분의 1은 동에서만 문제된다 그랬죠? 전체는 얼마니까? 10분의 1. 만약에 승인 그러면 무조건 3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허가인데 그러면 이 3분의 1이 나오려면 동이 나와야 돼. 그 동만 찾으면 돼. 동이 없으면 틀린 말이야. 근데 와서 봤더니 뭐가 있어? 동이 있네. 그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자,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주택이 있을 때 그 소형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즉 도시형 생활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60제곱미터 초과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형에 가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형밖에 없는 동네란 말이야. 그럼 이 소형밖에 없는 이 건물에 60제곱미터 초과가 들어있다? 그럼 이건 건축법 위반이지. 그런데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 60이 초과된 것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하나가 즉 299세대야. 근데 299세대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세대인데 문제는 그 299세대는 다 60제곱미터 이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90제곱미터, 그 60제곱미터 초과된 건물이 들어있으면 안 돼. 숨어 있어도 안 돼. 그럼 딱 한 채만 해야 돼. 옥상에 있는 85제곱미터 초과주택 하나 있다 그랬죠? 주인집. 이거 빼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준주거와 상업지역에서는 섞을 수 있다. 이걸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m의 일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별개의 주택자주를 한다면 며칠이어야 돼요? 21 이상이죠? 10m가 아니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나오면 여기 몇 m가 나와야 돼요? 8m가 나와야지. 그러면 20m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맞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도시계획은 무조건 8m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8m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선시설. 자, 선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했죠? 연, 곁. 근데 연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지. 기간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이 나오면 연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은 결국은
니은번 맞는 문장이고 디귿번 2개 맞는 문장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에서는요,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그랬죠? 국장한테. 왜? 믿을 수 없으니까. 누구는 져야 됩니까? 국가 똘마니는 져야 됩니다. 그럼 몇 개 이상 만들었을 때요? 1년 동안 20개 이상. 그리고 1년 동안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경우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개 이상? 30개 이상. 이제 이게 예외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개 이상 되었을 때 비로소 사업계획 승인 문제, 국장한테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장한테 등록하는 기준은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개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20개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게 영감. 어느 지역에다 만들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뭘 등록하느냐 봤더니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록한다 했죠? 그때 자본금은 3억, 개인 자산 평균 6억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등록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결격 사유 그러면은 미똘파라 그랬죠? 미성년자, 또라이, 파산자는 결격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아시겠죠? 연도 나오면 2년. 그래서 결격 사유다. 그러면 2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의가 있어야 돼. 결격 사유다. 그러면 2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6층 이상의 건물을 짓고 싶다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 했죠? 6층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6층 이상의 경험을 가지려면은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사람들도 6층 이상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만든 게 3년 300세대 이상이죠. 3 플러스 3은 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년 300세대. 그 다음에 6층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6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대여하면 무조건 뭐라 있어요? 필요죠? 등록 말소. 자, 그리고 우리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돈 많은 사람들.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등록 안 해도 돼. 왜? 등록사업자를 고용해갖고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누구는? 고용자는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죠. 그렇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크게 3개의 조합입니다. 직장, 지역,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리모델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세대수 증가 시에 공동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증가 시에만 가능합니다.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사업주체를 물어봤잖아, 이렇게. 자, 기업번 한번 보시면요. 기업번에서 쭉 보니까 아는 단어가 나온 게 여기 뭐 나와 있어요? 공사 나와 있어. 자, 공사 나오면 뒤에 사항 볼 것도 없습니다.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뭐 20이고 30이고 이런 거 신경 쓸 게 없죠. 그냥 공사 나오면 등록 안 하는 겁니다. 똘마니는 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봐보세요. 니은번 이거죠. 몇 개층 이상이에요? 7개층 이상. 6개층 넘게 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경험해봤거나, 그죠? 6층 이상을 경험해봤거나, 아니면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이거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건설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디귿번 문장 보세요. 등록이 말소가 됐네요.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결격사유잖아. 결격사유 나오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 2년. 자, 리을번은 거짓말 나왔네. 대여 나왔네.
그럼 거짓 되어 나오면은 이때는 등록에서 말소 하여야 한다 그랬죠? 필요죠. 자, 미음번은 고용자 나왔습니다. 고용자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시행을 하여야 한다 그랬죠? 이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고용자는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조합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옳은 문장은 니은번과 그죠? 그리고 미음번 두 개가 옳은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역, 직장, 리모델링인데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조합이 아닙니다. 여기는 집주인의 모임이에요. 근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은요. 여기는 건설조합이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확보를 해야 된다 했지. 50% 이상의 땅을 확보를 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은 총 몇 명 이상은 돼야 된다 했어요?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했죠? 그때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요.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근데 충원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이 조합들이, 그죠? 조합들이 보통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 요건은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요건입니다.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 공급은 직장주택조합은 직장밖에 없어요. 국민주택은 직장주택조합은 어떤 사람만 해당한다? 무주택자만 해당합니다. 이 사람은 신고만 해도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느냐? 리모델링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리모델링 경우에는요. 조금 약간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가 인가예요. 인가는 뭐 하겠다는 거야? 조합 설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조합 설립이 안 됐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리모델링에 대한 시행 허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합 설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1번이야, 2번이야? 다시 말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1번, 2번. 2번이잖아. 조합이 결성됐잖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말이 나오지.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국어적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합이 됐는가? 안 됐는가? 자, 그러면 이때는 동의 기준이 약간 달라. 전체 동의 기준과 동의 동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이 소리는 동만으로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전체의 리모델링 기준을 보게 되면요. 그죠? 전체 리모델링 기준을 보게 되면 그때는 전체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 그리고 플러스 동의 과반수예요. 근데 동만 하면 그냥 동 3분의 2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합 설립 후에 시행하는 이 허가는 퍼센트로 나와. 75%, 50%. 동은 75%입니다. 다 이상이겠죠?
과반수는 이상이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3분의 2 과반수 요 이야기는 인가에 대한 요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가부터 먼저 공부해 놓고 허가는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퍼센트로 나오구나. 조합이 만들어졌어. 그럼 퍼센트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합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분수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인가를 받을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충원이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충원은 인가 후의 충원이에요. 자, 인가를 받고 나서는 원래 충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가 받고 나서 충원이라는 게 가능한데 그 충원은 사망, 무자격자. 자, 그래서 사자는 그냥 충원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탈퇴와 변경은 세대수 몇 퍼센트 미만? 50% 미만. 그럼 50% 맞아요? 틀려요? 틀려. 50% 미만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기준은 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뭐가? 자격이. 또, 나 변경할게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은 결격 사유 없습니다.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 결격 사유는 미돌파. 그리고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이. 그것은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걸려서 잘렸어. 그러면 그 전에 했던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소급 적용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이때 조합을 인가를 받을 때 지역이나 직장인 경우에는 80% 이상 확보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 이상 또 확보해야 돼요? 15% 이상 확보해서 총 95% 이상 확보하라고 그랬죠? 바로 영정.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회사는 인가받고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하지 않으면 그때는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주택조합입니다. 기업번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기업번은 지금 보세요. 사망, 자격, 탈퇴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뭐 한대요? 재모집한대요. 그러면 여기는 충원하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신고하지 않고 뭐 한다? 선착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속일 때 신고하고 공개 모집 아니면 신고하고 선착순 이렇게 속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 봐보세요. 나왔네요. 자, 인가받을 때 조건 80% 이상과 그리고 얼마죠? 15%라고 그랬죠? 자, 디귿번 문제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그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입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 항상 건물이 생기면 건물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시장군수, 구청장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장관 찾아가고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때문에 왔는데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지? 시장군수, 구청장 한다는 거. 자, 리얼번입니다. 탈퇴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수가 그러면 예정 세대수 얼마가 됐을 때 충원한다 했어요? 탈퇴나 변경은 50% 미만이야. 60%가 틀리지. 그럼 만약 여기다 50이라고 쓰면 더 틀렸다는 거예요. 자, 미음번은요.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하는 전에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억번 맞고 디귿번 맞고 두 개가 맞는 문장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이건 나오면 이건 나오면 이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익힘장을 제대로 계속 익혀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있죠? 총 20문제잖아. 아니, 40문제잖아. 똑같이 시험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익혀나가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주변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훑어버리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확인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주택 상환 사채부터죠. 네.